아이고, 내 무릎이야. 욱신거리고 쑤셔서 걷기조차 힘드네요. 요즘 들어 부쩍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이럴 땐 무조건 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아픈 무릎을 억지로 움직이면 오히려 더 나빠질까 봐 솔직히 겁이 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운동은커녕 가만히 쉬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모든 신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굳게 믿기도 하죠. 그러며 아픈데 움직이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연골이 더 닳아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건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의학적 상식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무릎 통증에 대한 흔한 속설을 과연 과학적인 진실과 부합하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 드디어 저의 해묵은 궁금증이 풀리겠네요.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은커녕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망설여지거든요. 일상생활의 제약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속설 vs 과학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제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요. 물론이죠. 오늘 방송을 통해 무릎 통증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명한 대처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속설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생기면 일단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믿으시죠. 당연하죠. 아픈데 계속 움직이면 무릎이 더 상할 것 같잖아요. 특히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통증이 없는 활동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의 운동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심지어는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내리는 것마저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러한 인식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릎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그 본능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조건적인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죠. 독이 된다고요? 아니, 그럼 아픈 무릎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구조물입니다. 적당한 부하를 주면서 사용해야 그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와, 충격적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무릎을 너무 과보호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속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무릎 통증,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라고요?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고 상태를 악화시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강화가 무릎 통증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네요. 네, 실제로 허벅지 근육이 약할수록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높아지고 통증도 심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을 지지하고 안정화시키는 천연 보호대와 같죠. 그럼 무릎이 아플수록 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는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수영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관절에 무리 없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여 유연성을 높여주죠. 아, 무릎이 아플 때 수영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줄어들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중 운동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럼 꼭 수영을 해야만 하나요? 아니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라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프니까 아예 안 움직였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크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어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체중 감량이 무릎에 그렇게 중요했나요? 네, 체중 1kg이 증가할 때 무릎에는 3에서 5kg의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 유지는 무릎 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정말이요? 그럼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퇴사두근이요? 네,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이 대표적이지만 처음에는 맨몸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도 좋은 방법입니다. 왠지 무릎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물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굽히거나 펴는 동작보다는 중간 범위에서 짧게 반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군요. 또한 유연성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의 유연성을 높여주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다리 스트레칭 같은 건 평소에도 자주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을 들으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막상 운동하다가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쩌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통증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죠? 운동 후 24시간 이내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음 날까지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약간의 뻐근함이나 근육통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럼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나요? 첫째,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서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둘째,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유튜브 보고 따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통증을 참고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은 무릎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릎 통증,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네요. 오늘 우리는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속설이 과연 진실인지 파헤쳐 봤습니다. 네, 저는 휴식만이 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통증이 심한 급성기를 제외하고는 무릎 관절은 적당한 움직임을 통해 더욱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강화와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핵심이죠.
통증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무릎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능동적인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오늘 방송 덕분에 무릎 통증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부터 무릎을 위한 현명한 운동을 시작해야겠어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건강한 움직임을 시작해보세요. 제 무릎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자, 이제 우리 모두 무릎 통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무릎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실천으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속설 vs 과학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